네, 최기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상금을 주는 사람은 시행사입니다. 시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토지 보상에 관련한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기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시행사는 첫 번째는 이제 LH, SH, 경기도시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이런 공사들이 있고요. 지방공사들도 있고요. 또 민간 건설사도 있습니다. 또 SPC를 만들어서 개발공사와 이제 지자체와 건설회사가 주식을 절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목적 회사로 만든 시행사들도 있습니다. 한데 현실적으로 대장동 이슈가 있었죠. 성남시 개발공사.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성남시 개발공사가 이제 절반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고 이제 나머지 민간에서 절반 정도 투자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판들이 다 이제 흐트러지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이제 더 이상 수용하는 방식의 사업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규제도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민간에서 상당히 위축이 됐다.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지주 땅을 10만 원, 100만 원에 가져가서 100만 원, 1000만 원에 이제 건설사한테 파는 구조인데, 그러면 시행사는 앉아서 10배, 100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공짜 점심은 없는 거고요.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시행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거꾸로 큰 손실, 개인이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 이제 LH가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토지를 전체 수용하는 과정이 약 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또 보상금도 많은 규모의 보상금이 나가게 돼 있고, 또 이거를 전체 다 어떤 값어치 있는 땅으로 파는 게 아니라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학교 용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절반 이상은 사실 돈이 안 생기는 쓸데없는 땅으로 이제 LH가 조성을 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엄청나게 큰 돈을 무조건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데 이제 제가 이 토지보상 업무를 이제 해보면서 가장 불필요한 점들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 단계가 있고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이라고 하는 절차가 과연 법무법인이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꽤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주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주분들이 좀 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LH랑 계약을 하거나 시행사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민간의 어떤 부동산 거래하는 방법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내준 날이 1월 10일인데 돈은 1월 30일 날 줄 수도 있고요. 거꾸로 3월 달에 줄 수도 있고 5월 달에 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최근에 경기도시공사는 집행이 아주 늦어졌었죠. 그래서 시행사가 몇 달 후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시행사가 이제 LH가 대표적이죠. LH가 주로 이제 보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남기기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LH가 보상금을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 건설사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보상금이 더 늘어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시지가에 뭐 몇 배가 나왔다, 뭐 이런 데이터가 그렇게 합리적인, 뭐 어느 정도의 일리 있는 얘기지만 그게 뭐 100%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민간 건설사들이 조금 더 높은 보상금을 책정을 하고요. 예, LH공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상금이 조금 작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또 시행사가 LH, 뭐 경기도공이나 이런 곳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토보상이라든가 협의양도인 택지, 뭐 생활대책용지 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쪽은 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대책용지나 대토보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점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제 채권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 필지 중에 일부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 땅이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행사에 따라서 뭐 LH면은 거의 대부분 아마 들어줄 텐데 잔여지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땅을 이제 LH에 넘기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이 땅을 LH에 수용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으면서 LH가 개발을 다 해주고 나서 내 땅이 더 값어치가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잔여지 매수 청구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뭐 레고랜드 사태 등 해가지고 뭐 LH공사 한전이 뭐 몇십조가 나니까 LH공사나 이런 지방공사가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해서 부도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LH공사 등은 AAA 등급을 현재 부여받고 있고요. 특히 토지보상의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용지보상 채권은 토지를 수용하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공익목적에 의해서 수용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채권이거든요. 일반 채권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용지보상 채권이 부도가 난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시행사 쪽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일반 예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지방공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예를 들어 뭐 광주도시공사라든가 뭐 여수도시공사 이렇게 지방공사들은 금리도 높고 부도날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분들 입장에서 어떤 단결되고 지주분들 입장에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거꾸로 시행사의 입장에서 한번 LH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해봤고요. 시행사의 입장을 알아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보상금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행사 이야기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